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교시 케니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쩌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빨리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행평가를 할 시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학하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쌤이 체크를 할 텐데요. 지금 쌤이 계속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EBS 교재에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하지 말고 강의 내용을 자세하게 할 수만 있으면 기록하고 또 거기다 표시해서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개학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 교재를 전부 개인별로 확인을 해서 교재에 선생님 강의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를 가지고 수행평가에 여러분 그 수업 태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변형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강의만 보고 변형 문제를 안 푼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변형 문제까지 다 풀어야 여러분이 강의를 안강한 것이 되고요. 이 변형 문제를 여러분이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 완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선생님이 매 시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실하지 않으면 이것도 수업 태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변형 문제는 중간고사에 상당한 부분을 출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풀어보시고 또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14강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 다시 말하면 글의 순서 파악 유형입니다. 이 글의 순서 파악은 생각보다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 풀이 요령을 선생님을 통해서 잘 배워서 당황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면 solving strategy, 이 풀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풀든지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글의 키워드 또는 뭐 글의 소재, 이 글에서 뭘 갖다 써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이 글의 핵심 어구는 다시 말하면 키워드겠죠. 그 다음 이 글의 전개 방향,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느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지 그 글의 디렉션 방향, 다시 말하면 글의 어떤 토픽입니다. 토픽, 주제나 어떤 글의 요지의 방향을 꼭 잡아놓고 글을 읽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의 순서 유형을 푸는 세 가지의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클루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푸는 방법. 첫째,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를 앞에 언급을 하고 이렇게 더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나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어떤 그 계획, 그러면 더를 붙였기 때문에 앞에 어떤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is라든지 that이라든지 these라든지 이것들, 이런 지시 대명사나 지시 해명사가 나오려면은 앞에 이걸 받을 수 있는 말이 앞에 내용이 나오고 그걸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전후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연결사. 예를 들면 however, 그럼 당연히 앞에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해야 되겠죠. 아니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글의 끝부분에 와서 결론을 내릴 때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놓고 그 순서대로 한번 잡아가면서,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바로 답을 결정하면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략적인 걸 파악하면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문맥의 의미를 보면서 확인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미 출제된 우리 수능 기출문제 잠깐만 보면 여기서 영화가 예를 들어 키워드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support the dominant culture, 어떤 우세한 그런 문화를 지지하는 무비가. 그럼 이게 이 글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디렉션이라는 거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메인 아이디어, 뭐 요지라든지 글의 토픽이라든지 이거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딱 보니까 the bad guys, 더가 붙어 있죠. 그러면 앞에 뭔가 bad guy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simple answer, 여기도 the를 붙였어요. the 그 간단한 답음, 그럼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C는 but 그랬으니까 앞에 내용하고 반대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잡힌다 이거죠. 이렇게 잡고 가는 거하고 그냥 A부터 무턱대고 해석해 가다가 순서를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일쌤 이거 40분 이상 찍다가 말 버벅거려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힘든 날이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다이버스 가든, 여러 다양한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새들의 종, 이 버라이어티는 다양성입니다. 여러 종류의 새들의 서식지가 될 거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요. 그러나 만일 모든 새들이 동시에 노래를 하려고 한다면 가정법이네요. 월을 썼네요. 그렇다면 각각 새의 멜로디는, 새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멜로디는 그 새들 노래 부르는 소리에 포니는 소리라는 말이고 캐코포니 하면 불협화음, 디스하모니의 뜻이네요. 그 소리들의 불협화음 속에서 이런 멜로디가 드라운 될 텐데, 드라운이라는 말은 원래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멜로디가 익사한다는 말은 뭐야? 거기 속에 완전히 묻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하는지 못 알아듣게 돼.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새가 있는데 동시에 울어 제끼면 노래를 부르면 못 알아듣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새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새들의 소리를 잘 듣는다. 자, 딱 보니까 뭐예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In order, 몸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일단 이런 말이 나왔고, so, 그래서, 자, 그래서는 결과적인 거니까 이거 맨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C가 끝에 있는 게 답이에요. 그럼 벌써 2번 나와버렸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진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A번으로 바로 가면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변한다. 여기 갑자기 목소리가 다 묻혀갖고 뭐 묻혀버린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이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변한다. 좀 연결이 어색스럽죠. 그러면 일단 B로 한번 가보죠. 뭐 하기 위해서 각각의 싱어, 여기서는 가수가 아니고 노래 부르는 새들이겠죠. 새들이 적절하게 appreciate 되기 위해서, appreciate는 원래 가치를 인정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인데 자기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죠. be appreciate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이게 투부정사예요. 이 각각의 새들이 인정받아 뭐에 의해서 경쟁자, 자기들의 경쟁자나 아니면 스윗하트는 뭐 사람들이 쓰면 애인, 근데 새들이니까 자기 짝이겠죠. 짝 찾으려고 하는 짝. 경쟁자는 어떤 짝에 의해서 적절하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각각의 종들, 각각의 새들, 뭐 정달새, 뭐 파랑새 이런 새들이 뭐 하더라? 특정한 시간에다 집중을 하더라.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새는 꼭 그 시간에만 울어. 그래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오히려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뭐야? 어떤 특정한 태양의 포지션, 위치야. 그러니까 해가 어디쯤 있을 때 운다 이 말이야. 이것은 relative야, 상대적이다. 이 relative라는 말은 absolute하고 반대. absolute 하면 절대적이라는 말은 딱 정해진 거고 상대적이라는 말은 뭔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sunrise의 상대적이라는 말은 해 뜨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겠죠. 정확하게 definable event, 정할 수 있는 사건.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해 뜨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6시 5분, 내일은 6시 6분 딱 정해졌어요. 해가 마음대로 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딱 상대적이어서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것이 끊임없이 변해. 딱 해 뜨는 시간이 정해지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throughout은 통과하여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시간에다 쓰면 통과하여 밖으로 나갈 때까지니까 내내 그런 말이고 장소에다 쓰면은 도처에 여기저기에 그러면 이거는 봄이라는 시간이니까 봄 내내 일출이 일어나 약간 매일 좀씩 빨라져. 여러분 요즘 해가 점점 빨리 뜨죠? 따라서 뭐 할 때까지 summer solstice 하면은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해가 좀씩 늦어지기 시작해. 겨울 되면은 동지가 되면 가장 짧아지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좀씩 빨리 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컨스턴트 한다는 말이죠. 지속적으로 해 뜨는 것이 빨라진다. 자, 그래놓고 그래서 새들의 노래는 아마도 이상적이지 않아. 진짜 여러분의 시계를 리플레이스멘트 대신해서 시계 대신에 그러면은 이 새가 우는 시간에 나는 일어나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 뜨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비록 각각의 종들은 observe는 두 가지 뜻입니다. 관찰하다라는 뜻과 두 번째는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키다, 준수하다. 여기서는 상대적인 시간대를 지키는 경향이 있어. 매일매일 딱 지켜. 해 뜨는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accuracy, 정확성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새가 해가 딱 뜨는 순간에 운다면은 정확하게 해 뜨는 시간에 정확하게 지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상대적인 시간대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BAC가 되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약간 내용이 어렵습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딱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나왔어요? intensity. intense 하면 강렬한, 그러니까 강한 것, 강도라고 하죠. 강도가 아니고 강도. 근데 variable은 변할 수 있는인데, 자, 이게 잠깐 단어 설명하겠습니다. vary 하면은 동사로 변하다 라는 뜻도 있고, 변하다라는 뜻도 잘 안 써지네요. 다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양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사형으로 various 하면 다양한, variety, R-I-E-T-Y 잘 안 써요. 다양성 그런 말인데. 여기다가 더 variable은 변할 수 있는, 근데 여기다 더를 붙이면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수, x의 제곱 마이너스 1하면 이 1은 상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x는 변수, 여기다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막 변하죠. 변수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variation 하면 이거는 좀 달라요. 변이라는 말이야. 뭐 생물학적 변이, 변종 그러죠. 아무튼 이런 강도의 변수의 레퍼런스는 언급, 연관 그런 말이니까 여기서는 relation 그런 의미겠죠. 관련. 그러니까 강도의 변수에 관련해서 강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이죠. 자, it이 나오고 that 나왔으면 that이야가 진주어고 it은 가주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냐? bright light, loud sounds attract our attention. 뭔가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밝은 빛이나 큰 소리가 우리의 주의를 attract 할 수 있다.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stating. 거의 state는 설명하고 있다. explain 하고 있다. 뭘 설명하고 있냐? The obvious. 분명한 거를, 말하기에 불명한 거.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게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밝은 소리와 밝은 빛과 큰 소리는 뭘까? 일종의 intensity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밝은 빛 강하죠?
큰 소리, 강하죠. 이 강도가 높으면 주의를 확 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have been exposed. 만약에 빈이 없다면 우리는 노출시켜 왔다는데 빈이 있으니까 수동적인 의미예요. 현재 완료 수동 때. 노출되어져 왔다. 뭐에? 셀 수 없는 애들. 어떤 애야? 상업 광고들. 수많은 상업 광고에 우리는 노출돼 왔어. 어마어마한 광고에 노출돼 있죠, 우리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자, 쓰임이 동사인데 이 사이에 주어가 없어. 그럼 이 대수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야. 그럼 여기에 걸렸어. 그럼 이 동사는 뭐에 영향을 받아? 앞에 있는 이 선행사. 잘 봐야 돼요. 단수의 복수예요? s가 붙어서 복수야. 그러니까 3층 복수니까 여기 s를 붙이면 안 돼. 단수일 때 s를 붙이죠. 이런 것도 어법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to be based. 수동이죠. 이러한 프레미스에 solely 단지 이런 프레미스를 기초로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업적 수많은 광고에 의해 노출되어 있다. 자, 여기서 this premise가 가리키는 거를 프레미스는 수학 같으면 미리 어떤 가설에 정해놓고 하는 거 전제라는 말이에요. 이런 전제가 가리키는 내용을 쓰시오. 그럼 이런 전제는 뭐예요? 이런 거죠. 밝은 빛이나 큰 소리가 어떤 우리 집중을 끌어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강도의 변수에 연관해서 우리의 집중을 끌어들이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것이 전제야, 지금. 이런 것이. 자, 좀 내용이 어렵죠? 근데 딱 보니까 these가 나왔네요. these time compressed, 여러분 이렇게 걸렸겠죠? 시간의 compress, press는 누르다고, co는 함께. 다 사방에서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된 ED가 붙었으니까 상업 광고. 이렇게 시간에 압축된 상업 광고. 자, 이런 this라는 표현을 쓰려면 앞에 어떤 상업 광고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맨 문제 나올 수 없어. 아직 상업 광고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시간에 압축된 상업 광고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러한 시간 압축된 상업 광고들은 이런 말이 나오려면 그 앞에 그냥 시간이 압축된 어떤 광고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힌트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result in 하면 어떤 결과가 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건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 높죠. 그 다음에 하나의 특이한 이 강도 사용의 하나의 특이한 광고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딱 보니까 하나의 A를 먼저 들고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 압축된 상업광고 뒤에 여기 볼까요? 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시간에 압축된 스피치 그래갖고 뭐 시간 압축된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일단 C, A, B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C, A, B 진짜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흐름을 갖고 보라는 거죠. 이렇게 먼저 빨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해결하면 여러분이 훨씬 쉽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광고 맥락에서 여기서 상업 광고에 수많은 애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광고 컨텍스트는 맥락, 문맥, 상황 그런 말. 이런 광고하는 그런 상황에서 강도 사용에 아주 한 가지 특이한 애가 여러 가지 애가 있는데 특이한 애는 뭐냐면 프랙티스 실행하는 거다. 뭐를? 시간에 압축된 말을 사용하는 거야. 라디오 광고에서. 특히 라디오 광고에서. 자, 이게 지금 처음 언급됐어요. 그런데 그 실험 주어고 컨덕트는 행하다 동사인데 뒤에 보면 또 expose 노출했다 또 동사가 나오니까 가로치면 V2가 진짜 동사가 이렇게 걸리겠죠. 행해진 실험. 이 두 사람이 여기서 행해진 실험은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서 뭐를 5가지의 라디오 광고를 노출시켜줬어요. 5개의 라디오 광고를 들려줬어. 어떤 거냐? 대시 또 걸렸죠. 여기 S 복수니까 was 썼고요. 정상적인 광고가 하나 있고 또는 시간을 압축한 광고 130% 비율로 그러니까 130%니까 뭐 1.3배속으로 뭐 압축시켰다든지 이런 광고 5개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거는 정상적인 거고 어떤 거는 타임 컴프레스드 압축한 거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러한 시간 압축한 상업 광고들은
둘 중에 뭐 몇 개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C 다음에 이걸 받을 수 있겠죠. 이것들은 not 속도만 높여진 것이 아니다. 뭐에 의해서 테이프를 빨리 그냥 녹화시켜 가지고 빨리 돌려 가지고 속도만 높인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세미클론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한 거다? 그냥 오디토리 시그널의 프리퀀시 빈도 그러니까 테이프를 좀 빨리 돌리는 거야. 뭐랄까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거야. 빈도수를. 그리고 뭐 한 거야? 또는 아나운서가 마치 뭐처럼 하는 거야? 높은 피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피치를 높여갖고 미키마우스처럼 이렇게 들리게 한 거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보통 not이 나왔으면 A, but, B 그런 but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끝나고 rather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not A, but의 의미예요. rather가 오히려 그럼 이게 B예요. 이것이 아니고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야? 그것이 아니고 시간 압축 기술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포즈를 줄여버려. 말과 말, 선생님 말이 느리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자꾸 버벅거리는데 이런 포즈, 멈춤을 줄여. 멈추지 않고 탁 빨리빨리 타이트하게 말하고 vowel 사운드, 모음 소리,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선생님처럼. 그래가지고 이런 모음의 길이를 줄여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time compressed commercial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야,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뭐겠어요? 이 앞에 한 이런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 어떤 메시지 결과를 가져와? 더 빨리 메시지가 전달되게 해. 뭐 하지 않고? 피치. 이 말한 사람 목소리의 고절을,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래서 이런 연구자들은 뭘 발견하게 되겠냐면 타임 컴프레스드 광고가 뭐 하더라? 더 흥미가 있고 더 잘 리콜, 기억이 잘 남더라. 해상이 더 잘 되더라. 정상적인 광고보다. 그거를 illicit 하더라. illicit는 induce, 유도하다. 그런 거를 이끌어내더라. 더 흥미있게 하고 더 기억이 잘 나게 하다. 광고 효과가 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C, A, B. 맞죠?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3번 또 볼까요? 키워드가 뭐예요? 리사이클링. 재활용은 키워드입니다. 뭐다? 의미한다. 리커버리와 리프로세싱을 의미한다. 자, 근데 리커버리가 뭔지 모르겠네요. 리프로세싱은 알 것 같죠? 리프로세스는 처리하다. 과정. 근데 처리인데 리니까 재처리. waste materials. 버리는 머터리얼은 물질, 재료, 내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물질, 뭐 우리가 쉬운 말로 폐기물을 리커버리하거나 재처리하는 것. 자, 여기서 리커버리 보통 리커버 하면은 아팠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회복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재활용이 회복이라는 말을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리커버리 한다고 하죠. 복구한다는 말, 복구.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다시 뭘 찾아오는 거, 회수, 복구 그런 말. 그러니까 폐기물을 다시 회수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사이클링이라는 말. 뭐를 위해서? 새로운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재활용된 폐기물은 be substitute for 하면 뭐뭐를 대신하다, 대체하다 그런 말이야. row는 날것의 물질이니까 가공하지 않은 거죠. 원자재 그런 말이야. 원자재를 대신해서 쓸 수 있어. 재활용해가지고. 뭐 하면서? 분사구문 나왔죠? 양을 줄이면서. 뭐에? 쓰레기의 양을 줄여.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뭐는 물론이고, 이런 오염들의 잠재적인 오염 물질도 줄이고, 뭐로부터 나오는 이런 오염 물질이야? 광물을 익스트랙션 추출한다든지
쓰레기 처리로부터 생겨나는 이런 잠재적인 오염은 물론이고 또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의 양도 줄이면서 이렇게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다면, 원자재를 대체하면은 그 원자재 수입하지 않고 그걸 대신에 쓰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 딱 보니까 리커버리라는 것은 이런 걸 프리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헨스. 자, 헨스를 알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연결사일까? 헨스 하면 전에 나왔는데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에 나와? 결과적으로.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면 일단은 B는 맨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B는. 오,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C, B냐, C, A, B냐 그게 문제예요. 그럼 however는 만약에 however를 연결하려면 이 however 뒤에 있는 내용을 봐. 재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다. 리미테이션이라는 건 뭐야? 제한, 한계. 자, 그럼 재활용이 한계가 있다는 거는 재활용이 좋다, 좀 어려움이 있다. 예, 이게 보면은 배드하다.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다. 아주 그냥 좀 유치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재활용이 좀 문제가 있다. 안 좋은 측면이 있다. 그러면 however를 썼으니까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좋은 점이 있다. 굿. 그럼 좋은 점이 혹시 맨 처음에 설명했나 보세요. 도입 문장에서. 재활용은 뭐 이렇다, 뭐 쓰레기도 줄이고, 뭐 여기 나오죠. 뭐 이렇게 잠재적인 오염 물질도 줄이고, 이게 굿이야, 굿. 근데 그러나 안 좋은 점도 배드도 있다. 그러면 일단 도입한 문장 다음에 C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이런 흐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갖고 만약에 A가 또 끼어들 수 있나 없나만 보면 되겠죠. 뭐 할 때? applied니까 수동이죠. 적용될 때. 뭐예? 방사능 물질에다가 이 재활용이라는 것이 is 수동태니까 생략됐죠. 이것이 적용이 될 때는 어떤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there는 여기서 복수니까 이거를 받아겠죠. 방사성 물질의 inherent 타고난 또는 내재되어 있는 그 속에 갖고 있는 레디에이션 방사성을 속에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성 핵종이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 폐기물 속에 있는 이것은 뭐 하기가 오염된 물질로부터 오염된 물질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거를 딱 해소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B는 마지막으로 놓고 리커버리 이렇게 해소한다는 것은 보통 presume, zoom은 think의 뜻이에요. 먼저 생각한다. 전제로 하고 있다.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뭐를? 그런 종의 concentration. 무슨 말이에요? 콘센터 하면 가운데고 코는 가운데로 한꺼번에 모으는 거니까 집중 또는 물질에다 쓰면 응축, 농축 이런 말이겠죠. 그런 종들을 어떤 물질들을 농축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리커버리가 뭐를? 더 적은 부피로 비록 이것이 어떤 게 더 위험한 물질의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농축된 것이, 응축된 것이 적은 덩어리로 막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리커버리 해봤자 그 속에 아주 적은 부피로 들어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폐기물 방사성 이 물질은 리커버드가 동사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면 아가 또 나오니까 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그런 물질로부터 가져오게 된 이런 방사능 폐기 물질은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장치나 컴파운드 어떤 구성물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심지어 어떤 물질들 많은 양의 방사성 컨스티튜트 어떤 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뭐예요? 종종 이모빌라이즈 이렇게 된다. 근데 가로친 거 해석하면 봉인된 방사성원이 뭐로서 산업이나 의료나 연구 폐기물로서 사용되는 이런 방사능 물질들이에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많은 방사성 성분을 담고 있는 물질들은 이모빌라이즈. 자, 여러분 모바일 하면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아니고 영어적인 표현은 모바일 폰이에요. 모바일이라는 말은 이동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오토모바일 그래요. 근데 임모바일 하면은 반대말이에요. 이동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고정시키다 이 말이에요. 종종 고정돼. 이동을 못 시키게 해. 그리고 컨디션도 조건부로 이동시키나 조건을 달아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처분해요. 재활용되기보다는. 이런 거는 함부로 방사능 물질은 폐기물 처리를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C, A로 가서 B.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볼까요? 4번 보겠습니다. 글래스가 지금 글의 소재겠죠. 글의 소재. 유리 이야기를 하는구나. 트랜스페어런스가 있다. 어퍼는 원래 뭐뭐 할 여유가 있다. 근데 유리라는 것이 트랜스페어런스라는 거를 뭐 갖고 있다. 쉽게 뭐 해부를 봐도 되겠어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동시에 이 유리의 피지컬 스트럭처, 물리적인 구조. 이 유리의 물리적인 구조는 뭐 한다? 블락한다. 가로막고 있다. 뭐를? 어떤 대부분의 물리적인 물체들의 통과를 블락하고 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트랜스는 뭐예요? 트랜스폼 배웠죠? 형태를 바꾸다.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다. 트랜스라는 말은 A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크로스예요. 가로질러 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페런스는 이 apparent 하면 분명한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트랜스는 가로질러 가다. 그래서 여기서 저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트랜스페런트 하면 투명한 그래요. 근데 이게 명사이니까 투명성 좀 어려운 단어죠. 투명성. 유리는 투명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투명성 이쪽이 저쪽이 다 보이는 거죠.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통과해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유리의 물리적인 구조는 뭐 한다? 대부분의 물체를 통과를 막는다. 투명성이라는 A라는 성질이 있고 물체의 통과를 막는 B라는 성질이 있어. 이것이 뭔가 비슷한 성질이에요? 반대적인 성질이에요? 반대적인 성질이야. 투명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물체의 통과를 가로막기도 해. 자, 이제 첫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글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글을 읽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뭔지 모르고 막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뭔가 글의 디렉션, 방향성을 정리하고 읽어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볼까요? 딱 보니까 as a result. 오, 결과적으로 잘 됐다. 금방 나오겠다. B, this. 이것은 앞에 나오면 받으면 되죠? 근데 as a result가 또 나왔어. 이런? 자,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A가 그럼 결론이냐, C가 결론이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나온 도입문과 이것은 유리에 있어서 어려움이다. 어려움을 어려움을 뭔가 제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유리에 있어서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이 앞에 나온 이 도입문을 받을 수도 당연히 있죠. 도입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이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자, B로 먼저 가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유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인데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 디스가 받으려면 앞에 있는 어떤 한 가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입문에서는 한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유리는 투명성도 갖고 있고 동시에 물리적인 어떤 물체들의 통과를 막는 이런 막는 성질도 갖고 있다.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디스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받으려면 these로 받든지 아니면 they로 받든지 복수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못 가는 겁니다. 디스로 바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A로 가느냐 C로 가느냐로 보겠습니다. 여기 A에 가면은 새들은 그랬어요. 새들은 뭐 이거는 그러니까 A를 들고 있어요. 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갑자기 유리는 투명성도 있고 반대의 성질도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새들은 유리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하다가 사람도 다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할 건지 이게 결과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C가 결과적인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보면 유리는 뭐 한다? seeing through 한다. 이 seeing through라는 말은 see through예요. 통과하여 보다. 여러분 see through라는 옷이 있죠. see through 많이 들어봤죠? 망사나 아주 얇은 천으로 돼가지고 살이 다 비치는 옷을 see throug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과하여 본다. 다 훤히 보이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뭘 설명하고 있어? transparency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s a result 다음에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약에 설명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리는 이런 성질도 있고 이런 성질도 있다. 설명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볼까요? 유리는 뭔가 통과하여 보게도 하고 그러나 공기의 통과나 대부분의 물건들의 통과는 아니다 그랬어. 그럼 이것이 지금 앞에 나온 것을 좀 도입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또 뭐라고 해서 원자 분자는 유리를 통과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A적인 거를. 자, 그래서 통과를 막는 것은 뭐다? 고려될 수 있다. 통과를 막아버리는 것은 anti-affordance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서 뭐라고 대시로? interaction prevention. 상호작용의 프리벤션, 막음, 상호작용을 막아.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내가 B에다 뭔가를 전달하면 B도 나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은 뭐예요? 뭐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패시지를 블락하는 거하고 통하는 말이죠. 상호작용을 막는 거. 이거를 anti-affordance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나왔네요. 블락하고. 이런 통과를 막는 것을 anti-affordance라고 하는 거야. 여기 affordance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행동 유도성. 말이 어렵네요. 행동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특성을 사물이 가지고 있다. 만약에 만약에 어떤 거울이 있다 그러면 거울은 뭔가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게 행동 유도성이 어포던스예요. 그런데 이 반행동 유도성이 있어. 그 행동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포던스와 행동 유도성 하게 하는 성질과 엔티 어포던스가 디스커버블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여러분이 독해력이 뛰어나다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 어포던스는 뭐냐? 행동 유도성은 트랜스페런시예요. 유리에 뭔가 투명성이에요. 뭔가 저 반대쪽을 보이게 하는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엔티 어포던스는 방금 나온 것들은 뭐예요? 통과를 막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디스커버블 해야 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로 하면 그거를 퍼시버블, 인지할 수 있어야 돼. 딱 보고 저거는 행동 특성, 뭐를 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이 있구나 아니면 없구나 그랬는데 거울은 유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헷갈린다 이 말이지.
지금 그걸 디스커버블 할 수 없다는 말이야,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C를 먼저 했어요, 지금. 설명했다가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예, B로 가야지, 이제 B로. 이거는 결과적으로를 일단 끝에다 놓고 봐야지, 그러면. 또 결과니까. 이것은 이런 성질이겠죠. 앞에 나온. 이것이 유래에 있어서 어려움이다. 이 디스 가리키는 거는 뭐야? 이 어포던스와 앤티 어포던스가 디스커버블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행동 특성과 행동 특성을 맞는 것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유래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의 relative invisibility야. 요게 굉장히 문맥상 어려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is relative invisibility가 가리키는 문맥상의 뜻을 여러분이 풀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visibility 하면은 볼 수 있음이야. 시각성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invisibility는 볼 수 없음이야. 갑자기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것은 유리를 여러분 왜 좋아해요? 유리가 볼 수 없어도 좋아하나요? 그럼 invisibility는 볼 수 없는데 그런 뜻일까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은 유리의 상대적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이다. 그럼 유리가 왜 볼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invisibility는 이런 이야기예요. 유리가 투명성도 가지고 있어서 투명하다고 해서 그거를 통과하는 것처럼 가다가 보면은 유리가 물체의 통과를 막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탁 부딪혀버려. 그거를 알 수 있다 없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다. 그게 invisibility야. 비시각성이야.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저 유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게 상대적인 invisibility입니다. 말이 어렵죠?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invisibility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리를 다 끼워놓으면 너무 깨끗해가지고 풍경을 잘 볼 수 있어. 근데 뭔가 바깥에 더러운 미세먼지나 안 좋은 것이 날라 들어오는 건 막아줄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를 좋아해. 근데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 그게 상대적인 invisibility야. 그러나 이런 측면은 뭐예요? 이거겠죠, 이거. 이러한 상대적인 invisibility는 보통 유리에서는 아주 유용하죠. 이게 있으니까 창밖, 카페 같은 데서 창밖도 잘 보이고 뭔가 안 좋은 것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요. 근데 이런 측면, 좋은 측면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anti-affordance property를 숨기고 있는 거야. 반행동 특성의 property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물체를 막는 성질을 보여주질 않아. 숨겨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래가지고 이리 가겠죠. 결과적으로 새들이 창문을 통해서 날아가려고 하다가 부딪히겠죠. 그리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걸어가다가 닫힌 유리문으로 가다가 큰 그 그림 유리로 된 그런 데 가다가 그래서 만일 어포던스나 앤티 어포던스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저기는 가다 보면 부딪힐 거야 해서 안 갈 텐데 이것이 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시그널링 그것의 존재 이것은 어포던스다. 행동 특성을 갖고 있다. 투명성만 있다. 아니면 이것은 가다가 보면 부딪힌다. 이거를 그 존재를 신호를 보내주는 어떤 수단이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리다. 밖은 보이지만 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림이라든지 어떤 안내 문구를 거기다 붙여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별하게 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를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C, B, A가 되겠죠. 5번이 되겠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이거를 잠깐만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 안 듣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닌데. 예. 좀만 기다리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유리가 갖고 있는 성질이 트랜스페런스가 있고 이렇게 block the passage of most physical object 이런 막는 성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반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see-through 하는 것은 뭐예요? transparency. 이거는 뭐예요? affordance예요. 행동 유도성이에요. 지금 연관이 있는 거 다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공기나 이런 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거는 뭐예요? 블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anti affordance예요. 반행동 유도성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도 당연히 반행동 유도성이에요. 상호작용을 막는 것도 반행동 유도성이에요. 됐죠? 그럼 새들이 유리를 통해서 날아갈 수 없는 건 뭐예요? 날아가려고 해요. 근데 날아가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부딪히는 거 이것도 뭐예요? 반행동 유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설명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뭐를 반행동 유도성의 성질을 감춰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블락킹 패스지의 이 행동을 막는 특성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뭔가 이 대조되는 트랜스페런시와 블락 더 패시지 또 그것이 어떤 것이 어포던스인지 어떤 것이 엔티 어포던스인지 그거를 좀 상대적인 그 개념들을 전체 지문에서 쫙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